경제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현호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경우에 또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서 재산 형성 문제가 두드러지게 또 보도가 되고 있던데 이 부분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나요? 개인적으로 또 모두들 살펴보셨을 테니까. 개개인들로 얘기하자면 상당히 뭐 한이 없는데 사실은 뭐 저는 짧게 좀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모든 후보자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군대 갔다 왔느냐 갔다 오지 않았느냐 하는 병역 문제하고요. 뭐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직계 비속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관 예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는 법조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고위공직자를 지냈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조인이든 뭐 고위공직을 했든지 간에 하여간 어쨌든 간에 뭔가 부동산 투기.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악성이라고 본다면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 국민들은 모를 수 있는 자기 그 업무 영역이나 이런 쪽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을 해서 뭐 그 부동산 투자를 했다면 그건 투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한 서너 가지 문제가 저는 굉장히 크게 걸린다고 보는데요. 차제에 사실은 좀 기준을 한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에서 기준을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물론 합법적으로 이 병역을 면제받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겠죠. 그렇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내 자식은 다 군대 가는데 군대 안 간 사람들이 전부 다 장관 맡고 앉았다. 지난번에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저 연평도 포격 사건 났을 때 뭐 워룸에 가서 보니까 40%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래서 좀 당분간은 적어도 북한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국민 개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장관 임명하지 맙시다. 라고 저는 좀 약속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관 예우 받았은 분들 월 1억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뭐 그것이 뭐 일상 뭐 노상 우리 법조계나 이런 데서 있는 얘기입니다라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노동의 대가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전관 예우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분이 그 직책에 있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혹은 뭐 네트워크나 영향력을 활용을 해서 뭐가 도움이 되니까 그 사람을 고용을 하고 1억씩 주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월 1억을 줄 때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전관 예우 받으신 분들은 아예 장관직에 나오지 마십시오. 아예 장관직 주지 맙시다라고 약속을 하자. 네. 지금 근데 그런 분들 빼면은 사실 통과될 분이 거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을 아예 제외시키고 임명을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현재 그런 임명하지 않아서 현재 임명할 분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전 지금부터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국민 눈높이에 아예 그냥 제도화 시켜버리자. 네.